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10시 늘 하시던 것처럼 일어나셨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늘 하시던 것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단 30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그 짧은 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깨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주의하셨다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침 시간대 응급실 방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해오던 평범한 습관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3세의 김 할아버님은 40년간 한 번도 늦잠을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평소처럼 일어나시어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김 할아버님은 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아침 기상 직후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차가운 엔진을 단숨에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운 자세에서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셋째, 반드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런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참았던 소변이나 대변은 아침에 꼭 봐야 건강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71세로 40년 넘게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갔어요. 갑자기 눈앞이 새해,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계십니다. 아침 시간대 화장실 사고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밤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은 급격하게 수축하고 그로 인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최소 5분은 침대에 앉아서 몸을 깨워주세요. 둘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넷째,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잠시 걸어 다니세요. 이러한 방법들이 아침 화장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님은 찬물로 세수하다가 급격한 혈관 수축으로 협심증을 유발하고 결국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찬물은 얼굴의 미세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 변화를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경직되어 있는 시간대여서 찬물 세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세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둘째, 세수 전에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셋째, 세수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넷째, 세수 전에 잠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피하고 매일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면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 꼭 든든하게 먹어야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밥과 국,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는 기본이었죠. 그녀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사 습관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약 12시간 동안 교감신경이 매우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혈압도 높고 심장박동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무겁고 기름진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아침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기름에 부친 음식,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와 같은 짠 음식은 아침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밥이나 국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사하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린 후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과일이나 부드러운 죽을 한 입 크기로 조금만 드세요. 셋째, 음식을 따뜻하게 드세요. 찬 음식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음식을 천천히 먹으세요. 한 숟가락씩 드시고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부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먹으며 건강을 챙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그가 된장국을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에 조금 가벼운 식사로 시작하고 혈압이 안정되어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아침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나 달달한 음료수, 찬 음료는 위장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춘천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님은 아침마다 공복에 식혜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그 전통 음료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혈당이 너무 높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가 아침에 마셨던 달콤한 음료가 그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부산의 김순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숙취에 좋은 음료를 한 캔씩 마셨는데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침 공복의 위장은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료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영양학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음료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추천합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마시면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물이 심심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이나 배를 넣은 따뜻한 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음료를 따뜻한 물로 바꾼 후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 특히 속쓰림이나 위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음료 선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에 피해야 할 행동들, 즉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무거운 아침 식사, 자극적인 음료 피하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정숙 할머니는 15년 넘게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자꾸 어지럽고 속이 쓰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약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먹으라는 말을 아침 공복에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소염진 통제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관절염약, 소염진 통제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위장이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의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약을 먹을 때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아침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운동은 특히 추운 날씨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명수 할아버님은 매일 새벽 등산을 했지만 추운 날 산중턱에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침 운동은 우리 몸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 급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높고 심장도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급격히 상승하여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세요. 창밖의 날씨를 보고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침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